결국 이 퇴직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노후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1위가 많더라고요. 노인 빈곤율 1위, 또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게 노인 자살률 1위, 그리고 20, 30대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 연결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꿈이 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요? 돈 벌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영위해 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현실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퇴사를 했을 경우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 서치해 보십시오. 재앙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노인은 돈과 건강과 외로움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퇴직 절벽, 퇴직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참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현대중공업을 강의 다니면서 보면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이런 부러웠던 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매뉴얼대로 살살살 움직이면 때 되면 이 고액 연봉자들이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채 안 된다. 조선업 쪽이 굉장히 불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부산의 한진중공업이라는 조선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량 학살을 했어요. 생산직까지도. 그때 현대중공업에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제한테 강의 들었던 친구인데, 구조조정이라는 소문만 났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쇼크 먹었죠.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은요, 강제퇴직이라는 그 소문만 들려도 거의 공포 이상의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는 쉽지 않죠. 모임들 많죠. 연말에 이제 또 더더욱 모임이 많은데,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느닷없이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어때요? 당혹스럽죠. 자기소개하라면 안 하죠. 꺼리고 부담스러워서 대충 또 버무리거나 이럽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강의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한두 시간짜리도 다니지만 3일짜리 이런 교육을 다닙니다. 3일짜리 교육 같은데 미국에서 가져온 프로그램들은 몇백씩 내요. 그럼 그 강사가 강의 잘 못하죠. 딱딱하게 하는데, 그럼 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졸릴 때 비틀면서 300만 원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런 사람들 그 교육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20몇 시간 교육을 하니까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또 요구를 해요. 정말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버무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많은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소개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제 모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죠. 모임에서 스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망신은 안 당하는데, 작년에 전주에 주민센터, 전국에 이제 주민센터가 많은데 거기 이제 회장, 위원장, 임원들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회장님이 저녁 식사 같이 하라고 이제, 그래서 한 60명이 같이 이제 횟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인사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강의 30년 한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굉장히 황당한 시간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버무렸더니 한 양반이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강의는 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 직장생활 하고서 나와서 이제 퇴사한다는 거,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퇴직한다는 게 직장인의 숙명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것은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공포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1년만 먼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또는 토요일 내지 일요일에 2시간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농심에 옛날에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농심의 연수원에 이제 김 부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는 일단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 인사 담당자라고 이제 잘 많이 어우러졌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인데 제가 못생겼으니까 일단 이 친구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좋고 거기다 예의까지 있는 친구인데 그 회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우깡에서 쥐새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경영이 순간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대표이사 아웃이 되고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다시 영입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조 조정입니다. 제일 간단하거든요.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거기 구조조정 타겟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면 관리 쪽이에요. 특히 연수원. 이 친구가 인사팀에서 이제 할당이 내려온 거예요. 몇 명 정리해라. 아끼는 후배들이니까 이제 자기는 워낙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나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짐을 떠안고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자신감 있으니까 나 잘생기고 뭐 스펙 좋고 뭐 인맥 빵빵하고 하니까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얼떨결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무슨 퇴사 이후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요새는 이제 퇴직금을 대개가 중간정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중간정산도 안 하고 이게 이 사례가 한 10년 전 사례인데 10년 전에 1억 5천 위로금까지 많이 받은 거죠. 한 20여 년 근무했던 사람인데 근데 와이프가 그 몰래 가지고 있던 1억을 또 이렇게 내놓더래요. 그럼 2억 5천이죠. 2억 5천에 은행에서 이제 한 8천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3억 3천인가 가지고 길동에서 복집을 낸 거예요. 프랜차이즈 복집이라고 하죠. 복집을 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하고도 이제 아주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개업발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더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2달 지나서 이제 8시쯤 가면 바쁠 테니까 9시쯤에 갔어요. 9시쯤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한 3명이 같이 갔는데 갔더니 이 친구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임원 될 사람이 그 현재 직함이 뭐냐면 주방장 보조야. 그 와이프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홀에서 서빙하고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40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고맙다고. 그러니까 잘 되죠?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새로운 꿈이 생겼대요. 아젠다가. 뭐가 생겼냐 하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 할만 하거든 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다 레시피에서 다 오니까 그대로 조리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책방에 가면 창업 관련된 책 보면 가게를 내면 3개월 개업발이 됩니다. 개업발이 있다는데 나중에 10개월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리했다고. 3억 3천 그대로 날린 거죠. 지금은 그런 정도 가게를 내려고 하면 적어도 한 6억 전후가 있어야 그런 가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2억 5천은 빚 안 내고 빚더미가 이제 8천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가지고 한 7개월인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 당시에 애들이 둘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또 집사람이 또 친업 바람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고서 그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빚 8천만 원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데 허덕이고 생활비 잘 안 되고 있는 돈 다 까먹고 하니까 한 7, 8개월 만에 재취업했더니 그 3,500만 원을 받는데 엄청나게 귀하더래요. 그 돈이 크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무지랭이였는데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는데 자기가 스펙만 믿고 나온 거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도 결국은 1년 못 다니고 이제 그걸 옮겨 타다가 뭐 주차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이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다른 양반들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멋쟁이가.